자, 오늘의 내용은 리플코인입니다. 오직 리플코인으로만 다룰 건데, 리플코인의 0.1달러 폭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가 있네요. 제가 좀 확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 위험할 것 같을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0월 달부터 정확한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방부터 알트 불장 없다. 그리고 이미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청산이 다가올 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맞추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국내 리플 홀더들이 많다 보니까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볼진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자, 우선은 리프코인 자체가 이제 0.1달러까지 떨어지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0.1달러면은 태초로 돌아가는 건데, 오히려 알트코인들에겐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알트코인 불장을 리플코인이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리플코인이 붕괴되면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살아날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알트코인들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XRP고, XRP가 무너지게 됐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트레이더들은 공매도와 풋옵션을 막대한 차익 실현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0.1달러까지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 이게 회복을 할 수 있냐? 회복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우선적으로 만약에 0.1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바닥에서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을 할 건데요. 바닥 대비 반등하겠죠. 정말 잘 잡으면은 바닥에서만 잘 잡으면 두세 배도 먹을 수도 있어요. 0.1달러에서 0.3달러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반등에서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플 코인 자체가 다시는 못 보는 가격으로 될 것이고 그냥 장기간에 이렇게 계속 줄줄 흐를 거예요,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은 대안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리플 코인 대신에 다른 거, 스텔라 루멘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트리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높은 확률로 리플코인 재단에서 시장에 있다가 리플코인을 매도할 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물론 매도를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XRP가 참 구조가 이상한 게 이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ETF가 지금 승인이 됐잖아요. 리플이랑. 요 구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리플 코인이거든요. 이거를 왜 ETF를 상장을 해주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지분은 사토시가 들고 있죠. 이더리움은 뭐 비탈릭이 1% 정도 들고 있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분이 아니에요. 1%도 아니야. 0.4%? 솔라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FTX 그쪽에서 많이 들고 있기도 한데 시장에다가 직접적인 매도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서클, 블랙록 이쪽에서. 근데 리플은 대놓고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리플랩스에서 몇십 프로의 유통량을 그냥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락업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나마 시장의 충격을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게 증권 관련된 소송을 했단 말이죠. 리플이 과연 증권이냐? 기관들에게 매도하는 게 기관 매도가 증권이냐? 개인 매도가 증권이냐? 자, 놀랍게도 기관 매도는 증권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기관들에게 직접적인 장외 거래로 매도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매도하는 만큼 벌금에 따따블이 붙습니다. 벌금. 증권이니까. 근데 개인들에게 매도하는 건 증권이 아니래요. 그러면 리플에서 개인들에게 매도하는 게 무슨 말이냐? 개인 매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장외 거래로 파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리플 재단에서 바이낸스라든지 뭐 이제 OKX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요. 리플 코인을 매도를 하잖아요.
리플랩스 재단에서. 만약에 이걸 매도를 했을 때 이게 불법적인 게 있냐? 없습니다. 증권이 아니래요. 이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에게는 못 팔아요.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사줄 수가 있었겠죠, 많이.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장외 거래를 보통 살 텐데 시장에 충격이 없이 구매를 하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리플에서는 이제 기관들에게 매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개인들에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 매도를 어디서 하냐? 거래소에 입금해서 매도하는 게 개인 매도가 됩니다. 근데 그 물량이 50%가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 물론 50%를 전체를 다 매도하진 않겠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루나코인처럼. 근데 어떤 모종의 사태로 인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일부를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뭐 리플에 대한 벌금 납부를 위해서 그게 아니면은 이 보관 중인 프라이빗 키를 보관 중인 리플랩스에서 보관 중인 이 리플 코인의 그 해킹 라자루스 그룹이 이거를 좀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마치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한 것처럼 리플 코인을 접근해서 이거를 시장에 있다가 매도 덤프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분명히 알트코인들은 패닉셀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XRP 근본인데 메이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덤핑을 해? 아, 끝났다. 코인 시장 끝났구나. 알트코인도 패닉셀이 같이 올 겁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알트코인들에게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너져야지만 알트코인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순환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순환되는 자금들은 XRP 풋옵션과 공매도 차익 실현을 보는 익명의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로 이제 자금의 흐름을 바꿔갈 겁니다. 그거는 이제 패닉셀이 나오고 나서부터 패닉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사실 기준점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좀 이제 명확하긴 한데요. 잘 가봤자 2.5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쇼청산빔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잘 가봤자 저항선을 돌파를 못할 겁니다. 2.6달러, 2.4달러 여기. 음. 잘 가봤자고 이거 윗골이 달아봤자 뭐 이렇게 달 거고 안 달고 그냥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그 유동성이 투입 안 되고 그냥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쇼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10% 내외로 이제 움직인다고 한들 저는 뭐 거기까지는 뭐 그거는 숏 포지션에 물량들이 많거나 좀 유동성 이제 변동성 다가오기 전에 그런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2.05달러나 이 정도 10% 정도는 근데 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냥 흐르다가 한순간에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다. 다만 시간은 조금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 시간이라는 게 저는 이제 한순간이라 보거든요.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새벽에 움직여야지 패닉세일을 못 하겠죠.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들이 10월 11일 그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큰일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즌 종료 차트를 그렸을 때 살아남은 코인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고점을 이번 텀에는 다시 한번 쌍고점을 또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음, 완전 그냥 설거지 차트다. 이거는 만약에 0.1달러까지 떨어지면은 뭐 바닥에서 선물러들은 이때 논할 겁니다. 변동이 화끈할 거거든요. 리플만 막 하루에 막 200%씩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0.1%에서 0.2달러 가도 100%씩 올라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변동은 바닥에서 있을 텐데 뭐 그것도 뭐 일시적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쭉 하락을 할 것이다. 어. 아마 그때가 좀 높은 확률로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오히려 리플이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자,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회복 불능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구조를 봤을 때는 계단식으로 얘가 대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에도 전에 그려드린 두 가지 상황 있죠. 쌍봉을 하나 찍고서 이렇게 3차 세계대전 시작되는 구조에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어, 결국에 4만 5천 달러까지 갔다가 4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갔다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천천히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극단적으로 방금 그려드린 리플 코인처럼 빨리 빠져버리면 그거 회복 불능인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회복 가능성은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시 이제 올라갈 희망이라도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언정. 근데 방금처럼 리플 코인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그게 회복은 힘들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게 저는 조만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플 코인. 이거 역사적으로 처음이 될 거거든요. XRP가 왜 역사적으로 뭐가 처음이 되냐? ETF 있죠, ETF. 음. 이거 티커가 뭐였지? XRP ETF가 어 그냥 뭐 지금 있는 것도 볼게요, 한번. 자, XRP 티커 비트와이즈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4달러 정도에 출시가 됐거든요. 2.4달러 현물 ETF 시가총액의 1%도 안 들어왔어요. 현물 유동성이요. 시가총액의 1%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비트랑 이더는 한 10% 정도가 들어온 상태인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지금의 가격에서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어. 분명한 거는 분명한 건 지금 ETF 승인된 거 자체가 이게 5점으로 남을 거예요, 이게. 리플코인 같은 XRP ETF 이게 왜냐면 그 소수의 재단에서 물량들을 다 이제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거를 승인해 준 거 자체를 5점으로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ETF 가격이 주식으로 따지면 20달러잖아요. 이게 1달러 가는 거랑 2달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0.1달러까지 떨어지면 그러면은 ETF로 인한 X 레버리지 2배짜리도 있을 텐데 ETF가 이런 것들은 그냥 완전 상장 폐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레버리지 2배인데도 28달러에서 지금 5달러인데 이런 거 0.1달러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ETF 자체, 리플코인 ETF 자체를 승인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에. 역사적으로. 어. 왜냐하면 50% 60% 이상의 물량을 재단해서 보유 중인 코인이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다른 애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나마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리플이 솔라나나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킹이라도 있으면은 물량이라도 좀 락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베스팅 기간을 조율을 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증권이 아니다라고 개인에게 매도하는 것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언제 던져도 이상하지가 않고 그게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 해커들이 라자루스 북한의 해커 그룹이 해킹해서 시장에다가 한순간에 매도에서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한 10분이면 떨어질 거예요. 10분이면. 그러니까 해커들이 물량들을 모아가지고 던지는 것까지가 10분이면 끝나요.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것도 새벽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얼마 전에 국내 거래소도 해킹당한 거 보면은 15분 만에 뭐 몇백 개 지갑으로 다 출금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밑골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메이저 코인 중에서 유독 하이프랑 XRP가 밑골이가 깊어요.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단타 트레이더들 혹여나 여기까지 패닉 세일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줄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이쪽 구간에서 뭐 10% 정도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1.3달러가 아니고 0.13달러일 수 있다. 0.13달러.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뭐 허튼 소리는 안 하거든요. 일부러 막 이제 일부러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뭐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제가 틀릴지언정. 아,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허무맹랑하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이랑 그 비트코인도 말씀드릴게요, 한번. 비트마인이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이랑 여기는 이더리움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고. 자, 이 두 회사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미국의 대기업들 있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똑같이 실행하면 크립토 시장 살려줄 수 있어요. 혹은 이 비트마인에서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담보대출 받아서 이걸 또 이더리움을 매수를 한다? 아, 이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겠지만. 아, 그러니까 이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보유 중인 BTC를 담보로 해서 이걸 빌려가지고 이걸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것도 희망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언젠가 붕괴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조건 오히려 타겟이 이쪽이 터질 수가 있다라고, 이 두 곳이. 그러니까 이제 비트마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그러니까 매수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은 선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발대 기업들을 뒤를 이어가지고 마치 호갱이죠, 호갱. 어, 어디 호갱 없나요?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선점했으니까 너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거 사줘,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 호구도 아니고 대기업들 호구도 아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반대로 이제 아마존이랑 그 구글이랑 이런 것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이미 몇십만 개, 60만 개 이상을 사두고 이렇게 했는데 후발주자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매수를 해준다는 건 이건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두 곳이 파산하고 나서 그때서는 들어오겠죠. 그때서. 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액션을 취하지가 않았어요. 뭐 한 번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대주주 이거 그 할 때 회의할 때 주주 연설이나 이렇게 할 때 논의가 나왔던 게 비트코인 투자할까 말까를 했는데 다 거절했대요, 일단.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저희가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이들이 아마존, 애플 이런 곳들에서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2013년 그때부터 샀을 거예요. 비트코인 막 1달러, 2달러, 몇십 달러 할 때 있죠. 그때 샀을 거다. 지금에서 그래서 봤을 때는 제가 또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를 안 드리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0달러예요, 1000달러. 요건 무조건 1000달러까지는 언젠가 찍을 거거든요. 이거 찍어야지 물량들이 해소가 될 거고 정말 심해지면은 뭐 이제 400달러, 500달러까지인데 뭐 거기까지 안 가고 1000달러만 가더라도 이제 리스테이킹이 붕괴될 겁니다. 리스테이킹. 그러니까 리스테이킹이 어떤 식으로 언제 붕괴가 되냐에 따라서 가격의 그 리셋되는 초기 지점까지 이제 하락하는 그 가격을 예상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것도 막 이제 몇 달러, 몇십 달러 간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려요. 근데 이제 1000달러는 무조건 이 최하까지는 무조건 찍는다. 언젠가. 언젠간도 아니야. 이게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0달러에서 리스테이킹 이게 붕괴돼서 ST, ETH가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뭐 500달러까지도 뭐 선물 쫙 다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롱 포지션 한 번에 다 청산시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리도 파이낸스의 ST, ETH 요게 유력한 후보거든요. 요게. 이게 그 역프리미엄이 떠가지고 이거 가격이 엄청 크게 빠져버리면 이더리움도 같이 떨어지는 구조가 될 거라서 그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 비트코인 4만 달러, 5만 달러 가면은 더 줄 거 뭐 4만에서 5만 달러 가면 반등하겠는데 예를 들어 뭐 떨어지면 더 주우면 되겠다. 개이득 아니냐. 근데 그 시점이 되면은
줄 만한 게 굉장히 많을걸요? 구매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을걸요? 왜냐면 증시도 떨어질 거거든요. 증시도 떨어지고 알트도 떨어지고, 이거 알트코인 구조로만 봤을 때는 주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올려줘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토막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메이저급들도. 이 불러 보시면 제가 불러 예를 드리잖아요. 0.8달러에서 0.28달러고, 빅타임 같은 이제 게이밍 관련 코인들도 원화로 1,300원인데 지금 28원이에요. 1,300원이 28원 됐다고 이게. 아캄 같은 것도 5,200원짜리가 지금 270원이에요. 지금도 살 게 많아요. 그 구조.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미 예를 들어 이더리움, 리플코인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시점에는 살 것들이 너무 많을 텐데. 굳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손이 안 갈걸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공포 상황이어서 지금이랑 전혀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살아나려면 리플만 딱 붕괴하고 비트랑 이더는 좀 단기적인 플래시 크래시 충격 정도만 주고서 반등을 해야지 좀 긍정적이지. 그 시점이 되면은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의 저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마시라. DCA를 하지 말라. 단타만 치시라. 단타. 그냥 무조건. 먹어도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단타만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2010년부터 2025년까지요.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결국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DCA를 했어도 결국에는 올랐어요. 근데 그런 짧은 기간이 이제는 반대로 오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 매수해도 결국 떨어지는 구간이 결국 온다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10월 11일을 기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구간에 매수해도 결국이 계속 떨어진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 2년 봅니다. 2년, 2, 3년. 이 중간에 3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발생을 할 거고. 최소 2, 3년 봅니다. 2, 3년. 언제까지? 2028년까지.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사더라도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하겠죠. 당연히. 뭐 수직 낙하는 안 한다니까요. 수직 낙하는 안 하겠죠. 지금도 뭐 이제 반등 이렇게 뭐 와리가리 좀 치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겠는데 반등을 하겠죠. 결국 떨어진다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떨어져요. 결국에 자산이 영원이 됩니다. DCA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반등을 전에 그려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이대로 가서 이렇게 떨어지나 그대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나 결국 떨어져요. 결국. 이 조정이 아니라니까. 결국 떨어진다.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결국 떨어질 건데 언제 떨어지냐? 언제 떨어지기 전에 짧게 먹고 나와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그 메이저 코인들에만 해당하는 얘기고 오히려 알트코인들은 제가 또 오늘 한 5번 말씀드리는데 XRP가 붕괴되면 오히려 얘네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 앞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양질의 또 이제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